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매매가는 따라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줄어들고 결국 이 입지는 요 노선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 걱정을 함께 해드리는 진매달입니다. 오늘 2월 24일에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있었어요. 광명 시흥 신도시를 6번째 신도시로 지정하고 7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2월 24일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한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영상을 만들 생각도 없고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진매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의견을 공유하는 것 뿐이니까요. 부정적으로 딴지 거실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뒤로 가기 버튼, 여기 어디 X 버튼 있겠죠? 요거 과감하게 눌러주세요. 자,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의 생각은 이렇고, 요거 들어보고 요거 들어보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고 요 딴지를 거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오늘 발표 내용부터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2월 4일에 대도시권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자면 수도권과 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약 25만 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해서 발표하겠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입지는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언급했었죠. 이 25만 호의 물량은 수도권 18만 호와 5대 광역시 7만 호를 합친 물량이고요.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순차 공개 중에 첫 번째로 발표한 게 요거죠. 1차 확정 지구 발표로 수도권 한 곳에 7만 세대, 지방권 두 곳에 3만 1,000세대의 공급 물량을 발표한 거예요. 요렇게 더해서 10만 호, 그리고 나머지 약 15만 세대의 구체적인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서 2분기 내에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확정된 10만 호 3곳은 수도권의 광명시흥, 지방권의 부산 대저, 광주 산정, 여기에 7만 세대, 여기에 1.8만 세대, 여기에 1.3만 세대. 핵심은 요거죠. 원문을 보면 이래요.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권역별 균형을 감안해서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여의도에서 12km 거리, 제1순환도로 안쪽에 위치하고 서울시 경계와 최단거리 1km로 서울 주택 수요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 써놨고요. 이제부터 광명시흥 신도시라고 부를게요. 이 광명시흥 신도시의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여기여기와 시흥시 여기여기에 걸쳐 있고요. 면적은 384만 평인데 7만 호를 공급한다. 근데 이 규모가 역대 6번째 대규모 신도시라고 해요. 동탄, 분당, 운정, 일산, 고적 국제화 신도시 다음으로 규모가 큰 광명시흥 신도시가 탄생하는 건데요. 여의도 면적의 4.3배가 된다고 하고요. 요걸 자족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요거 같은데요. 남북 철도를 신설해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말들이 이렇게 써 있고, 공원과 녹지의 규모가 굉장하고요. 목감촌 수변공원을 연장해서 이렇게 멋진 수변공원도 만들 거고, 호수공원과 도심 생태공간도 계획하는 등 여러 가지 뭐 좋은 것들을 만들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도시를 접근할 때는 교통이 우선돼야 된다고 했죠. 이게 교통 계획인데, 밑에 설명을 먼저 보자면 1호선, 2호선, 7호선과 신안산선,
GTX B 노선, 그리고 지금 예타 중인 제2 경인선, 요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남북 도시철도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것들이 실현되면 뭐가 좋냐? 여의도까지 20분 만에 도달하고 서울역까지 25분, 강남역까지 45분 만에 도달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서울이 있으면 여기가 광명시로 바로 붙어 있죠. 요 옆에가 시흥이겠고, 여기가 과천, 여기가 판교, 여기가 강남, 여기가 여의도, 여기가 을지로가 되겠죠. 이렇게 서울과 가까운 요 입지에 광명, 시흥, 신도시를 7만 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좀 들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위치는 요 정도 되고요. 동쪽으로는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고,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고, 시흥, 강명, 테크노밸리가 있고요. 월판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면 판교, 7호선이나 2호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면 강남, 위쪽으로 가면 여의도, 서울역, 인천과 시흥의 공단들 있죠. 자,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일자리나 일자리로 가는 길목이죠. 여기를 이렇게 철도로 연결해서 일자리로 가는 철도들과 환승을 시켜 주겠다는 거죠. 여기는 철도 교통뿐 아니고 도로 교통망도 발달해 있는 곳이죠. 광명 IC를 이용해서 이렇게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강남 순환도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도 이용할 수 있고요. 외곽순환도로도 가깝고 영동고속도로 이용하기도 좋고 수원 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까지 도로교통도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오늘부터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고요. 따라서 보니까 교통도 좋고 환경도 쾌적하고 일자리까지 있네요. 이 정도면 입지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광명, 시흥, 신도시의 입주 계획은 어떻게 되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개시할 거라는 거죠. 이 분양을 개시하려면 주민 공람을 거치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이렇게 지구 지정을 완료해야 되는데 이게 22년 3반기고, 자, 이렇게 지구 계획을 세워서 25년부터 분양을 하겠다는 건데 요 7만 세대를 요 계획을 시간별로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21년 현재로부터 2년 후에 지구 계획을 세우고 2년 후에 분양을 하고 최대한 빨리 잡아서 2년 후에 입주를 해도 27년에 입주를 한단 말이죠.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27년이요. 자, 이렇게 여건들이 좋아서 내가 여기를 지금부터 기다려서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다고 치자고요. 의무 거주 기간이나 전매 제한 기간이 있겠죠. 이 당시에 이걸 제한하는 기간들이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자, 이걸 최소 5년만 잡아보자고요. 27년에 입주해서 5년. 자, 그럼 이렇게 되죠. 21년 현재부터 오랜 시간 기다려서 입주를 하고 전매 제한 기간을 최소로 5년을 잡아서 매도를 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11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1년, 2032년. 사랑하는 제 아들이 21년 현재 9살이에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쭉 기다렸다가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해서 매도할 수 있는 시기를 잡아봤더니 최소 11년 후인데 이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은 이미 20살이 돼버린 거죠. 대학 가나요? 군대 가나요? 자, 어찌됐든 이건 11년 후의 밝은 미래다.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입지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살고 싶게 만든다는데 당연히 청약을 대기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물량 폭탄 7만호라고 하고 다른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까지 합치면 이렇게 대규모 공급 물량이 있는데 집값이 폭락할 것 같으니까 여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근데 이 공급이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27년이라고요. 2027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이 기간 동안 매수 심리는 위축될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공급이 예상되긴 하니까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청약 대기자가 증가한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 매매가가 떨어질 개연성이 크겠고, 청약 대기자가 증가하면 전세가가 상승할 개연성이 크겠죠. 안 사니까 수요가 줄 거고, 청약을 대기해야 되니까 전세만 살려고 하겠죠. 전세 수요가 증가하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매매가도 올라가야 되는데 매수 심리가 떨어지니까 호가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엄청 심각한 상황까지 오면 매매가를 전세 가격이 뛰어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최악의 상황에는 이 청약 대기자들은 시흥시나 광명시의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들어갈 거고, 시흥시와 광명시의 전세가는 올라가겠고,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는 따라 올라가는데 공급 물량 때문에 걱정돼서 수요자들이 줄어드니까 거래량은 줄어들고 매매가는 여기 머물 수도 있겠죠. 시장에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올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갭이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자, 우리는 요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과 반대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라고 생각하실 거고, 짧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요 단어에 제가 이런 상황이 오니까 요걸 빨리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설득시키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힌트를 줬죠. 여기가 광명시흥 신도시면 이렇게 남북철도를 신설할 거다. 계획이에요. 계획. 1, 2, 7호선을 연결할 거고, 신안산선을 연결할 거고, GTX 비노선을 연결할 건데, 제2경인선은 예타 중이라는 거죠. 얘네들은 앞으로 더 오를진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가치가 반영돼 있는 노선들이죠. 얘는요,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유일하게 여기를 관통하는 노선이에요. 어딘가를. 여기가 많이 좋아질 거라 그랬잖아요. 일자리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이것저것 많이 좋아지고 교통이 발달해서 정부에서 얘를 더 띄우려면 여기 교통을 최대한 좋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이 지역에서 없던 노선이 생겨서 여기를 지나가면 결국 이 입지는 이 노선으로 인해서 이 정도 가까워지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물량 걱정이잖아요. 이 넘쳐날 물량 걱정. 이 예정된 물량이 실제로 이 시기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도 27년이다. 그럼 요 시기에 내가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사고자 했으나 비싸서 못 샀던 곳이 있다 그러면 그곳의 가격 흐름을 잘 보시고요. 가치가 올라갈 곳인데 팔고자 했다면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릉 신도시 발표 이후에 고양시의 가격 흐름, 하남 교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요 하남 지역의 가격 흐름, 계양과 부천 대장 신도시의 공급 예정에도 불구하고 검암과 검단의 흐름, 이렇게 엄청난 물량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문정 신도시와 김포시의 흐름, 결국 여기에 엄청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예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금을 투입해서 어떤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섣불리 생각해서 요거를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감 잡으시고, 자, 요거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신청사업 노선도예요. 인천시에서 제2경인선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이렇게 돼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쭉쭉쭉쭉 지나가서 요 광명을 찍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쭉쭉쭉쭉쭉 지나가서 구로까지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인천시에서 구성하는 노선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인천 2호선 독산 연장이죠. 인천대공원 어디선가 이렇게 들어와서 요 제2경인선과 여기서 만난다는 거죠. 자,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독산 쪽으로 간다는 거죠. 확정된 내용 아니에요. 제2경인선의 범위를 넓게 보면 여기 어딘가부터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딘가를 지나가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뉴타운이 생길 거고 이주 수요가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전세난이 더 심각해질 거예요. 전세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더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빠른 회복을 할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전세나 월세 걱정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지가 좋은 건 맞고 이 7만 호의 물량과 신규 지정될 새로운 물량들까지 합쳐서 엄청난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수요와 공급의 시장 논리에 의해서 이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떤 결정, 어떤 판단을 하시든 항상 그 결정이 정답이었길 바랍니다.